We'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We're being ripped off at the Panama Canal like we're being ripped off everywhere else. A secure, he just said take it back. That's a good idea. Denmark is losing $700 million a year with it. It doesn't do them any good. We'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which has a beautiful ring that covers a lot of territory. The Gulf of America, what a beautiful name. 트럼프와 머스크 요즘 사실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탐내는 건 물론이고요. 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요, 그린란드 또 파나마 운하에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유럽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당장 곧 있을 취임식에 EU 수장이 아예 초대조차 못 받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예요. 네.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예. 외국의 수장이나 뭐 EU의 수장이 초대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단지 미국과 유럽의 관계 악화의 개연성은 커 보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가장 큰 이슈는 이 나토라 그러죠. 북대서양 예. 조약기구. 계속해서 트럼프가 방위비를 더 써야 된다. 이제 3% 정도 써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5% 써야 된다라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지금 예. 그러고 나왔는데 만약에 안 팔면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린란드는 덴마크형입니다. 덴마크는 엄연히 그렇죠. EU의 회원 예. 국가고요. EU의 조약을 볼 것 같으면은 EU 한 국가가 영토 침범을 당할 경우에는 EU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어 의무 조약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EU와 미국 사이에 어떤 뭐 무력 충돌까지 그러니까요. 배제할 수 예.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토 문제 그리고 예.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갑자기 그린란드 지금 매입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까 정말로 유럽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류 기자, 여쭤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를 건드리는 걸까? 이 진짜 속내가 뭔가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장치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물타기라든지 아니면 뭐 시선 교란, 물타기.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사실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교란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정책을 그대로 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 있고요. 예.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반환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아주 침체되어 있는 항구, 그리고 항만에 대한 지금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당연히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자국 있습니다. 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숨기려고. 네. 이게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볼티모어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항구가 아직까지도 지금 60%에서 70% 정도밖에 지금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티모어 항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항구고 네. 미국의 자동차가 수입되는 그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이제 자국 내 이제 내수 산업도 그렇고 항만 산업도 지금 부진을 겪고 네. 있는 건데 이거에 지금 파나마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문제로 조금은 약간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파나마 운하 아시겠지만 통행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그 항만 산업이 지금 좀 안 좋다. 내수 쪽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린란드 역시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업적으로 조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 물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국에 있는 사정을 조금 어떻게든 다른 나라로 시선을 좀 돌려보기 위한 전략 아니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가 기질 중에 본인에 대한 잘못보다는 그래도 다른 협상가에 대한 잘못을 좀 더 지적함으로써 크게 보이려는 전략, 뭐 그렇게도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협상가적 기질 외에 정말로 국제 안보적인 이슈로도 접근을 해보면은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속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그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봤던 예. 그림 중에 이제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이제 미국의 이 보수 매체인 뉴욕 포스트에 나왔던 그 지면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요. 이게 예.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이제 먼로 독트린을 바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네. 먼로 독트린은 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시절에 이제 유럽을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인데 유럽에다가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니까 건드리지 마, 참견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태를 보면 이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파나마 그리고 중남미 지역 이 모두가 사실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것이고 미국의 이 앞마당 뒷마당이니까 여긴 건드리지 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예. 근데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지금 일단 중국과 결속하고 있는 유럽, 그린란드 그리고 이제 저 북극 항로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러시아 예. 그리고 파나마. 이제 중국의 이 자본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파나마 그리고 이제 중국과 최대 교역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중남미 지역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이런 협박을 받게 될 거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제 중국을 향한 이제 강한 압박이 계속됐습니다만 트럼프가 평가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중국 관련 이 견제와 규제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국에서의 이제 뭔가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이제 이런 것에 급급한 나머지 중남미 지역에서 교역을 확대하고 이제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예. 대체로 막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우리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이것까지 차단을 해야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소화하고 경제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짧게 이 트럼프의 영토 야욕을 한번 짚어봤는데 근데 문제는요. 동맹국을 이렇게 흔드는 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1호버드,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또 정보 효율화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머스크가 그냥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 게 요즘 유럽이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봤어요.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머스크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요. 영국에다가는 이 노동당 출신의 스타머 총리한테 조기 사임을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고 또 독일에는 독일의 이 극우 정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정치 지형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 눈에 띄는 게 사실 김재천 교수님, 영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한 보도를 보니까 이게 머스크가 아예 측근들이랑 이 영국 총리를 끌어내리는 그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파이낸셜 뉴스 타임즈 예. 5일자에 기사화가 됐는데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머스크가 지금 현 영국 총리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현 영국 총리가 노동당 소속의 좌파 정치인입니다. 예. 이 머스크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치인을 혐오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영국 수상이 쓸데없이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약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빨리 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 개혁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X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우파 정당 있죠. AFT라 그래가지고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의 입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영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단인 리버풀에도 머스크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 고도의 정치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저도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내정 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영국 정치에 너무나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혹시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좀 한 가지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 머스크와 거의 절연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아버지 에론 머스크의 입에서 이제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 네.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에론 머스크가 이 일론 머스크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 심증을 확증을 좀 굳힐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과거에 이 일론 머스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설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이 소문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이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X가 된 트위터에다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그래요, 나 뭐 메뉴 삽니다. 뭐 내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글을 올린 거예요. 장난식으로 이제 글 올린 글을 보고 막 메뉴부터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러더니 이제 머스크가 뒤늦게 좀 진행하면서 농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네. 나는 뭐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스포츠 구단을 인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의 뭔가 다른 이제 발언, 다른 차원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랑 머스크가 저렇게 쌍끌이로 남의 나라 건드리는 속내가 진짜 뭡니까? 둘 다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제 관계에서 예전에 19세기 때 이제 세력 균형 시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처럼 좀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좀 잘 듣게 만들고 협상에 좀 그런 이제 운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테슬라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지금 사업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소셜 미디어인 X가 지금 거기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에서 지금 관련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방심위 같은 곳인데요. 오프콘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고 1,800만 파운드, 약 한 313억 원 정도의 지금 과징금을 낼 수 있고 네.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입니다. X의 전 세계 매출이 한 30억 달러입니다. 예. 30억 달러라고 하면 과징금을 최대한 3억 달러까지 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영국 정부를 압박을 하면서 예.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사업적 그런 영위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영국 총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파 정권이 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본인 사업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아, 때문에 예. 최근에 지금 뭐 유럽은 굉장히 많이 좀 그 좌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공이요. 우리나라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라서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머스크가 한국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을 당시에도 머스크가 트위터, 그러니까 X 본인의 옛날 그 SNS에 계정에 글을 올리고 또 저출산 관련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올렸다고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극우 성향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계속 드러내면서 한국 정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위한 걸로 좀 보이고요. 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굉장히 글로벌리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투표권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머스크 팬들에게 네. 나의 정치 성향을 알리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걸 좀 보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SNS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맞습니다. 저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거기에 머스크가 와우 이런 네. 글을 올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본인의 정치색은 드러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좀 관심이 있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 이제 그 탄핵 집회하는 당시 사진을 보면서 예. 경찰 참 많다라는 식으로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뉘앙스를 봤을 때는 본인은 이제 정치 성향을 예. 이렇게 좀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앞서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정치에는 개입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출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발언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최근 발언으로는 한국 이러다가 인구 나중에 3분의 1로 줄어버릴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네.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로 삼았던 게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이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한 나라 한국하고 홍콩을 뽑으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인구 문제에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재단을 통해서 사실 이 연구비를 많이 후원해 오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한국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마 가장 상징적으로 네. 저출산 문제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면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모두가 사실 이 인류가 존속해야만 사실 계속해서 영위될 수 있는 사업들이죠. 예. 가령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스타링크에 태워서 스타쉽에 태워서 이제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예.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 인류가 존재해야 사실 이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예. 화성으로 갈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연결고리에 의해서도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머스크는 자녀가 몇 명이길래 저출산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 건지 네.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 출산을 저격한 머스크 본인의 자녀는 00명이다. 굉장히 많으니까 퀴즈가 나왔겠죠? 맞습니다. 네.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 됩니다. 7명 아닐까요? 7명이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7명보다 많아요?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이 뭔가요? 11명입니다. 11명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일단은 이 예. 첫째 부인과의 자녀가 5명,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연인과의 자녀가 3명, 그리고 예. 그 이후에도 정자기증 등을 통해서 이제 출산한 자녀들이 더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그 이후 좀 논란이 됐었던 게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가 더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뭐 가령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일부 직원들과 뭐 실제로 관계를 안거나 뭐 그들에게 뭐 출산을 종용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는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출산을 하라고 계속 장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그냥 단순히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하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예. 앞으로도 11명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계엄 그리고 인구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머스크는 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정작 조용하네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조금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트럼프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 그리고 또 그 강한 나라의 좀 독재자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리스펙, 좀 존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에 한국은 조금 약점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뭐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결국 그 약점을 좀 이용하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 탄핵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탄핵이 된다면은 그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상황을 조금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는 네. 것 같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주판알을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협공으로 이제 한국 흔들기를 본격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 전에 협상이 끝났어요.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2026년도 때는 한 1조 5,192억 원을 지금 내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억 달러 이상을 물게 되면은 지금보다 10배 넘게 지금 네.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방위비 협상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또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트럼프, 머스크가 언제까지 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작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둘이 갈등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퀴즈 두 번째 퀴즈인데요. 이 트럼프, 머스크 균열 지점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균열 지점. 둘이 뭐 좋아하는 음식이 좀 다른가요? 답을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이거는 많이들 이제는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사실 중국 때문에 결국에는 아, 둘이 그래요? 갈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맞았군요. 아, 네. 중국 왜 중국이죠? 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 중국 그리고 머스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있을 텐데요. 예. 바로 테슬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기가팩토리를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지금 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이 이제 네. 생산량이 전 세계 이 생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스에 한 기고문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예. 예비역 육군 중장을 지낸 이제 러셀 어너리라는 인물인데요. 예.
예. 이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머스크가 미국 국가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야. 그런데 너 대선에 이렇게 돈 많이 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 핵심 정부 요직에 앉힐 수 있는 거냐라는 네. 지탄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머스크가 이제 당시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할 때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으로부터 2조 원 이상의 이 대출을 받았다. 거의 네. 특혜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 공짜 점심은 없어. 그건 뭐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중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이 기업에게는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퍼스트 버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사라든지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이 중국과의 이 관계가 사실 이 밀월 관계에 가까운 이런 아주 그렇죠. 예. 밀착 관계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 미국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심대한 위험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머스크 알고 보면은 중국에 기밀을 넘겨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라고 콕 집어서 기고문이 나온 건데 그런 머스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 당연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사실 이 점이 굉장히 그동안 좀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나왔던 분석들이 나온 게 뭐냐면 머스크가 제2의 키신저가 될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키신저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 다 미국 최고의 뭐 외교관이라고 하고 이제 예. 그 과거 뭐 이 포드 행정부 시절, 닉슨 행정부 시절부터 포드 행정부 시절까지 이 미국과 중국 절연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시 이제 대화를 재개시킨 이제 최고의 외교관이다라고 꼽히는 인물이죠.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 머스크의 이 사업적 이권이 중국하고 굉장히 결속이 되어 있고 이 중국이 머스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키맨으로서 뭔가 이 머스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중국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머스크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을 때도 그때 사실 이것은 과하다,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예. 사실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균열 지점으로 좀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것 외에도 사실 이 미국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사실 일자리 문제인데 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 사실 균열 지점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어요. 가령 이제 그렇군요. 자동화 문제. 최근에 이제 미국 항만 이제 노동자들이 자동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로봇이 이런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네. 대해서 트럼프는 공감하면서 이것들은 뭔가 차단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오늘 또 몰랐던 이야기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식 충전이 또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트럼프, 머스크 땡땡 때문에 결별한다. 땡땡 때문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중국? 네, 중국 때문에 결별한다. 네,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또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공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